욕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 이제라도 저라면 욕 좀 해보고 싶어요. 사칭형이 온다면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욕해볼까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언제 올까? 예. 그러면 또 제일 마지막은 또 뭐가 있나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사칭형도 네. 있고요. 정부 사칭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많아요. 예, 주로 이제 금감원, 네. 검찰, 금감원. 경찰 아무래도 네. 좀 어감상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고 당연히 이런 분들의 어떤 명령이나 얘기를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리를 강압적으로 조성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빙자형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생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뭐 정부 자금 대출 등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대환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사실 용어들이 네. 다 생소해요. 예. 같은 한국말인데도 이런 뭔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면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당황하고 일단 탈북민들은 그 체제상 이게 뭔가 권력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전원이 전화 왔다면 부들부들 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이스피싱 당할 때 금감원인데 뭐 계좌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서 돈을 빨리 다른 계좌로 옮겨놓으라 그래서 제가 또 180만 원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두 번째 사례이십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많이 당했는데 네, 고객님 뭐 금감원 뭐 어디 누구라 그래서 금감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 고객님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은행에서 나왔을 때 계좌에다 돈 넣어놓으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가 보다 하고 옮겨놨는데 날라갔죠. 제가 만약에 그때 1,000만 원 막 이렇게 큰 돈을 옮겨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 금감원, 어떤 검찰, 그리고 정부 기관도 전화를 해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시거나 문자를 받으시면 보이스피싱이다 하고 단정하시고 방어 태세를 갖추시는 게 가장 그럼 중요해요. 어때요? 왔어 이런 게 금감원이래요. 그러면 아, 네 알았어요 하고 끊고 형사님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아, 제 생각에는요. 그냥 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시는 게 지금 뭐 현대사회는 시간이 돈인데요. 아니 뭐.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요, 감독원님. 네. 이게 오면 당황한다고요. 그 개콘에도 보니까 남동생이 없는데도 남동생 인질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막 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야, 너 남동생 없잖니? 하니까 그때서야 아, 나 남동생 없구나 이러잖아요. 그 당황하면 뭐가 씌운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당황했어요. 일단은 이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목소리를 듣고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경황이 없는 것들을 진행적으로 노리는 거겠지만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최근 많이 누적이 돼서 보이스피싱 아까 말씀드린 2,353억 원 정도 규모는 예년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사례 등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아, 이런 게 혹시 사실이 아닌 게 아닌가 하고 확인해 보시는 경우들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이제 위급한 전화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그러고 이제 사실관계들을 파악해 보시는 습관을 현명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원님이 그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기 피해를 쭉 봤을 때 탈북민들은 대부분 어떤 보이스피싱 유형에 제일 많이 당하는지도 알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당하시는 걸로 보여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기관 사칭. 저도 그래서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부기관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개인정보나 어떤 뭐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가 있으므로 협조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전화로는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포인트네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하고 TV에서 이런 거 이렇게 당하지 말아라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2천 아까 몇 억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 걸까요? 제가 일단은 보이스피싱 1단과 그 탈북민 입장 두 군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입장도 또 생각해 보시는구나. 보이스피싱 입장에서는 왜냐면
일반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궁리를 하게 되겠죠. 맞아요. 연습도 많이 할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심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해하는 심리, 조급해하는 심리가 있는지를 계속 집요하게 염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집단적으로 이게 달려들고요. 이게 만약에 100명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여기에 걸리게 되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큰 천문학적인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반면 탈북민 입장에서는 경계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막상 이런 치밀한 접근 방식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당황하잖아요. 누가 봐도 유난 사기한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방심을 하거나 당황을 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니까요. 절대로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상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사기쳤던 그 보이스피싱 그 담당자가 전화를 한번 좀 다시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예로부터 좀 갈고 닦았던 북한 욕들이 좀 있거든요. 욕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 이제라도 전화하면 욕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칭형이 온다면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올까? 이젠 아마 다 해먹어서 안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젠 저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안 당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이 법치국가다 보니까 뭐 경찰, 북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정권이 자꾸 당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경찰이다 이렇게 하면 벌써 딱 쫄아요. 그래서 뭐 주민번호도 부르라고 그러면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불러주거든요.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감독원 동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기관을 사칭하면 이건 정말 영락없이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좀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좀 여러 가지 뭐 다 나온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금융감독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고 돈은 이렇게 좀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좀 충고될 만한 얘기들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뭐 이런 종류 등이 있고 주의하셔야 될 점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뭐 대포 통장이라든가 대포 통장 많이 하죠. 보이스피싱 단순 수급 연락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탈북민들 많이 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단순한 그런 단순한 노동의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이 오고 그리고 최근에 생계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단순하게 뭐 그 ATM기에서 돈을 가지고 이딴 데로 이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통장 같은 것도 명의가 내가 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포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준다던가. 그 대포 통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쓰는 주거래 계좌 말고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남한테 빌려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거래는 나를 지칭하는 하나의 특별한 계좌인 거죠. 계좌번호 우리은행 뭐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의 계좌번호는 나와 동일시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아닌 다른 범죄 집단, 보이스피싱범 일당 등이 자금 세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선 자기 이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초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런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자금융 사기 피해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받는,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범죄행위에 대한 어떤 인식 정도에 따라서 사기나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들어가는구나. 저희가 소지한 강원도에서도 뭐 춘천지법에서 최근에 그런 사례 등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경계를 하고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인도 이 대표통장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는 뭐 얘기를 하죠. 저는 그냥 좋은 마음에 지인이기 때문에 빌려줬다. 그런데 그렇게 아예 정말 모르고 빌려줬어요.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감옥 가야 될까요? 그 정도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금전적인, 아니, 그러니까 실형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약에 만드셨다면 네. 뭐 향후 몇 년간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를 판단해서 네. 범죄 집단과 어떤 연결 고리 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형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조심해야 되겠다, 야. 이 영상 보고 있으면 너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네. 저보고는 아주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모르고 자긴 빌려줬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만약에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실형까지는 안 받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좀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신용 불량자 이런 건 아닌가요? 예, 신용 불량하고는 안 관계가 되나요? 틀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의심되는 그런 조심 그런 이제 접근 등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본인을 보호하시고 방어하시는 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독원 동지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걸 보시는 우리 북한 출신 분들이 정말 많이 좀 이걸 좀 계속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저 때는 이런 하나소리 기자단 뭐 이런 영상 올라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막 하나원에다 막 항의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1,000만 원 상당의 이런 사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이상 당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런 영상도 만드는 거니까요. 또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구민감독원 동지 또 이런 영상을 뵙겠습니까?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뵙게 돼서. 제가 듣기로는 구민감독원한테 시집 가려면 하늘이 별 따기다 이렇게 들었는데. 참 근거 없는 낭설이고요. 그래요? 네. 뭔가 서울대를 나오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금감원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거기까지. 그건 도움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금감원 동지를 처음 뵙고 이런 법에 대한 거,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벌은 오면 뭐해, 사기당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 후배분들께서도 이걸 좀 잘 돌려보셔서 절대 사기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이런 영상에 또 이제 출연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보시는 북한 출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